너 진짜 애가 왜 그러냐? 왜 다 네 맘대로야? 내가 내 맘대로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너 맞춰주고 있는데 내가 뭘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나 너한테 말 한마디라도 실수할까봐 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해.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최근에 네 눈치 보느라 내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랑 밥 먹으면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어. 나 혼자 이렇게 계속 노력하면서 만나는 거 너무 지쳤다고. 그걸 들은 이민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말해 헤어지자고. 안녕하십니까. 역자씨의 라이브 방송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보니까 저는 명작보다는 좀 약간 졸작 리뷰가 더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도 영화 졸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졸작은 이제 못 만들었다기보다는 뭐 이런저런 좀 말할 거리가 있는 영화를 제가 좀 더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명작은 오히려 조금 기피를 하는 그런 상태. 오늘 명화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와, 26년 쓰는 게 아직도 어색하다. 0104지. 일요일 1부 흑자 명화 연애의 온도. 연애의 온도는 저도 아주 옛날에 보고 어제 오랜만에 봤는데 사실 뭐 그렇게 진심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본다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어쨌든 한 봐볼까?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냥 틀었고요. 좀 그랬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남녀 주인공 모두 쉽지 않았고요. 근데 또 우리의 연애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예쁘고 아름답게만 연애하는 거 아니고 우리 연애할 때 흑역사 오지게 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로맨틱하다고 해야 되나 이걸 어쨌든 뭐 로맨틱 코미디 물 중에 굉장한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이런 영화가 잘 나오지도 않죠. 요즘에는 그래도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 중에서 남녀 주인공이 막 이렇게 막 죽어라고 싸우는 요런 것들 꽤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박중훈 씨하고 그 약간 느낌표처럼 생긴 예쁜 여자 배우분 그 이름 뭐지? 그분하고 나왔던 뭐 그것도 그렇고 뭐 내 깡패 같은 연인이었나? 뭐 그것도 그렇고 임창정 형님 나왔던 막 이러니까 여자들이 뻐기 가지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남녀 주인공들이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파이트를 하는 개싸움하는 요런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 00년대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죠? 링 리뷰 울면서 봤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부디 눈으로 오셨길. 느낌표처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그분 이름 뭐지? 연기 잘하는 분인데 차우에 나왔었고 멧돼지 사냥하는 거. 제가 그 배우를 조금 별로 안 좋아했었었는데 별게 아니라 그 에릭 씨 나오는 무슨 멜로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너무 좀 싫어가지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여자의 전형으로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이 남녀가 서로 이렇게 뭐 혐오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좀 나올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정유미 씨, 정유미 씨 연기 잘하죠. 남자가 사랑할 때는 하면 엄청 울 거라서 좀 안 하고 싶습니다. 많이 울 거예요 아마. 서현진 씨도 잘하고. 에릭이랑 한 게 서현진 씨구나. 정유미 씨는 누구랑 했지 그러면? 아무튼 그래. 오늘은 저 소리 이슈 없죠? 괜찮죠? 어제 소리 이슈 때문에 좀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에릭도 정유미 맞아? 에릭 씨가 여기저기 많이 하셨네. 또 오해영이었구나 그거는. 맞아, 오해영. 연애의 발견 맞아. 연애의 발견이랑 또 오해영 그 두 개가 좀 헷갈렸다. 정유미, 박중훈 씨 나온 것도 맞고 뭐 깡패 같은 연인인가 그거. 근데 요새는 좀 잘 안 나와서 약간 아쉽다. 그리고 뭐 영화 외적인 얘기 지금 조금만 하자면 그 당시 이민기 씨가 저게 주연급 얼굴이냐 이러면서 약간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민기 씨가 이때 그 뭐냐 퀵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좀 뜬금없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셨고 해운대라는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멋있는 소방관 역할로 나오셔서 또 빵 뜨셨고 이때 또 연애의 온도에서 어느 정도 연기력도 검증을 하시고 이때 되게 이제 잘 나가시는 딱 그 시기인데 뭐 요즘도 잘 나가시지만 요때 주연급 얼굴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잘생기신 것 같아요. 요즘엔 또 매력을 많이 보고 피지컬을 많이 보니까 이민기 씨가 또 모델 출신이라 피지컬이 좋으시니까 반면에 김민희 씨는 좀 개성 있는 미녀라는 느낌이었거든요. 00년대 밀레니엄 정도 때 이렇게 데뷔하셔서 막 X세대, 뭐 M세대, 막 밀레니엄 세대 이러면서 막 뜨셨던 개성 있는 미모인데 또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 약간 카메라 각도마다 외모 얼굴이 정말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보이시던데 어떤 각도에서는 정말 강아지처럼 순수하게 예쁘기도 하고 어떤 각도에서는 약간 냉미녀 같은 느낌도 나는데 또 어떤 각도에서는 되게 못난이 인형처럼 나와서 저도 지금 멈춰 놨는데 하필 멈춘 구간이 못난이 인형처럼 지금 나온 구간이거든요. 참
되게 연기자로서 참 훌륭한 마스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평면적인 얼굴이 연기하기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민희 씨는 이 각도마다 얼굴이 너무 변화무쌍해서 오히려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하시는 분이 뭐 카메라 감독님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잘 쓰시면 엄청 좋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이민기 하면 매미밖에 안 떠올라. 아, 멋진 매미였죠. 참고로 이민기 씨에 대한 일화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뭐 이렇게 좀 스태프들하고 좀 불화가 많은 어떤 여배우분하고 작업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민기 씨는 스태프들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하고 이렇게 약간 으쌰으쌰하는 그런 느낌에서 내가 가서 한 만져보고 알려줄게 해서 뭐 이랬던 뒷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뭐 판명이 된 적은 없고 어쨌든 뒷얘기로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민기 씨가 열심히 글래머 나무에 매미처럼 매달리셔 가지고 뭐 이런저런 검증을 뭐 해주신 뭐 그랬던 영화가 있죠. 그 영화 은근히 또 재밌어요. 또 연애 온도 보며 현타 오고 가장 보통의 연애 보면서 다시 판타지 채워 넣어야 함. 연애 온도 보시면은 좀 치열했던 20대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약간 트라우마도 떠올리실 수도 있고 이불킥 하는 내 잘못이 떠오를 수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두 가지 다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했던 이제 어떤 전 여친한테 했던 잘못인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했던 뭐 나의 잘못 혹은 내가 당했던 같았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약간 X 연애 PTSD 같은 멜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쁨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민기 대표작은 김혜수랑 찍은 광고 아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민기 씨가 또 그것도 있긴 하네요. 이민기 씨가 이렇게 누워 계시고 김혜수 씨가 이제 이민기 씨 위에서 적절한 행위를 하는 그런 뭐 광고 같은 게 있었는데 김혜수 씨가 워낙 배려심이 좋으시다 보니까 이민기 씨가 막 한참 선배님이지 또 막 엄청 막 대스타시지 그리고 워낙 이렇게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거야. 뭔지 알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좀 배드신 같은 걸 찍는데 업계에 쌍이라고 소문났어. 이러면 그냥 막 만지겠는데 이게 너무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 게 유명하시잖아요, 김혜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엄청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김혜수 씨가 이제 찍는데 너무 애가 이게 너무 굳어 있으니까 연기가 안 되니까 농담을 좀 던지셨죠. "너는 이 와중에도 느끼니?" 하하 이러면서 이제 농담을 던지셨는데 이민기 씨가 진짜로 느껴버리신 뭐 그랬던 사건도 좀 있고 뭐 그런 일이 우리가 살면서 종종 있죠. 이제 어떤 예쁜 여자 선생님께서 "일어나서 읽어."라고 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뭐 그랬던 우리 학창 시절에 뭐 그런 기억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죠. 편하게 만져요. 7년 장기 연애 중인데 만약에 우리 영화 봤는데 둘 다 울었어. 명작이야. 아 그래?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김혜수 님인데 어떻게 안 느끼겠어. 바람 피기 좋은 날이었구나. 광고가 아니고. 맞아. 바람 폈었지. 이병헌 씨는 컨트롤이 되죠. 신체 컨트롤이 가능하시니까 그분은. 모든 신체를 약간 각기 다른 파츠처럼 연기가 가능하신 분이라 이병헌 씨면은 견뎠죠. 대단한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보통의 연애 김래원, 공효진 연애에 빠진 로맨스 손석구, 전종서 그나마 최근 로꼬물 중 현실적이고 흑자 명화하기 괜찮은 영화 같음. 가장 보통의 연애를 봤던가 내가 좀 헷갈리네. 공효진 씨하고 그 얼굴 되게 크고 프로포 때문에 변호인단 존나 비싼 거 산 사람 이름 뭐지? 하정우 씨하고 공효진 씨 나왔던 그건 본 기억이 난다. 그때 겨털 때문에 좀 당황했던. 이제 뭐 솔솔 시작해 볼까요? 자, 연애의 온도 주연 이민기, 김민희, 박계장이 더 중요해. 박계장, 김과장, 손차장 이렇게가 중요해. 이렇게 하고 그 이름 뭐였지? 꼬부기 이름 뭐냐? 이거 꼬부기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오랜만이더라. 손차장은 빼도 되겠다. 민차장, 씨발. 민차장, 꼬부기 이름 뭐냐? 하연수. 하연수라고 그냥 쓸게요.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손차장.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연수 씨 나와서 깜짝 놀랐고, 근데 진짜 그 일본 사람처럼 생겼어. 또 많이 놀랐습니다. 완전 일본 배우처럼 생겼더라. 괜히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닌 것 같긴 해요. 일본에서 인기가 꽤 많으셨었다고 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일단 기본 설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은행입니다. 은행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은행 직원들입니다. 여기 하연수 씨 빼고 전원이 은행 직원들이에요. 이민기와 김민희가 둘이 커플. 근데 이번에 헤어짐. 약 3년 정도
사내 몰래 연애를 하다가 요번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연애를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박 계장 딱 한 명. 박 계장만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별하고 나서 바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하연수 일본에서 딱히 뭐 뜬 거 없음. 그러니까 너는 제발 여저겨 좀 그만하면 안 되냐 진짜. 뭐 여자 잘 나가는 얘기만 하면 저렇게 지적질을 해요. 하연수 일본 가서 그라비아 찍은 거 끝이긴 함. 배우 조연 한두 번 한 게 끝이긴 함. 진짜 가신 아들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여자의 이 질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내가 하연수가 뭐 일본 아카데미에서 여우 주연상을 탔대? 공로상을 탔대? 내가 뭐 거기서 탑스타 돼가지고 뭐 CF를 수십 회 찍고 왔대? 내가 뭐라 그랬어? 일본에서 인기가 많으셨다. 아니 사석에서 인기가 많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어?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진 않았지만 촬영장에서 스태프들한테 인기가 많을 수도 있는 거고 뒤풀이에서 사람들한테 인기 많아서 연애를 많이 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뭐 가신 아들은 이거 무슨 여자 잘 나가는 얘기만 하면 발작을 해버리니까 이거. 알겠어. 자,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기와 김민희는 이별했습니다. 그리고 김민희 씨의 상태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일단 이 영화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어떠한 촬영물을 촬영하고 있어요. 은행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은행에서 우리 은행에서는 같은 어떤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극장 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 지점이 선정이 돼서 이 촬영팀들이 와서 이 은행 직원들을 뭐 인터뷰하고 이러는데 뭐 때마침 이렇게 이별을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터뷰도 따고 하셔서 인터뷰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근데 뭐 굳이 그걸 부각해서 하진 않을게요. 김민희 씨는 이별 후에 굉장히 괜찮은 척을 합니다. 집에 오면 여동생이나 엄마하고 뭐 그렇게 살갑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면서 괜히 소파에 같이 앉아서 뭐 봐? 재밌어? 아 진짜 재밌다. 재미없으면서 막 웃어. 뭐 시덥지 않은 얘기만 해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아 너무 재밌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는 뭐 헤어진 거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예, 뭐 오만정은 다 떨어져 가지고 뭐 그리고 사람들이 뭐 살다가 뭐 사귀고 이별하고 뭐 특별한 일인가요? 누구나 겪는 일인데. 뭐 그래서 뭐 슬픈 것도 없고 그냥 뭐 오히려 뭐 개운하다? 깔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고 정작 자기 방에 들어가면은 펑펑 질질 쳤짜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좋은 아침. 이렇게 좋다. 너무 좋다. 엄마 이거 아침밥 날 위해서 준비해 준 거야? 너무 고마워. 엄마 우리 엄마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는. 너무 맛있다 하고 출근을 해.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에서 쳐 울어. 그러니까 약간 조울증 상태죠. 자, 그러면 이민기는 어떤가? 이민기 역시 인터뷰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뭐요? 뭐 사람들이 사귀고 헤어지고 뭐 다 그런 거죠.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자유를 얻었달까? 굉장히 지금 자유롭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제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헤어지자마자 자기 후배인 빡계장한테 여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소에서 나온 게 바로 꼬부기 하연수가 나와요.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이 둘이가 지금 대충 한 30살쯤 된 것 같거든요. 김민희 씨는 뭐 20 후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민기 씨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하연수 씨가 극 중에서 대학교 2학년 21살일 확률이 높죠. 거의 10살 차이 나는 여대생을 박 계장이 소개를 시켜줘요. 자기 대학교 후배라고. 근데 하연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문무를 겸비했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질문을 하면 쿠사리 주시기로 유명하시고 얼굴 이쁘시고 몸매 좋으시고 이런 여자하고 바로 여소를 받아. 그리고 여소를 받으러 가서 헤어진 거 아무렇지도 않다. 나 너무 행복하다 라고 하지만 그리고 이 친구 너무 예쁘다. 내가 이런 친구 소개받아도 되는 거야? 나 너무 틀딱 아니야? 나 영포티로 보이는 거 아니야? 하는데 술이 취하자마자 지금 하연수도 당황하고 소개해준 박 계장도 당황하고 박 계장 친구도 한 명 있었는데 다 당황해. 에이씨 김민희 네가 나한테 헤어지자 그래? 김민희 데려와. 민희 오라 그래! 민희 오라 그래! 술 취해가지고 개 난장을 부립니다. 막 술병 던지고요. 막 상 업고요. 막 주먹질하고
지랄을 떱니다 진짜. 나 이 영화 보고 이민기 좀 싫어졌거든요 진심으로. 이 새끼의 인제 만행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아 이게 00년대 영화인가? 10년대 영화죠. 2010년대 영화인 것 같은데 이때 감성은 진짜 버겁긴 해요. 약간 이 남자의 찌질한 폭력성을 쪼끔 실드 쳐주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00년대나 10년대. 요즘 이런 짓 하면은 이제 큰일 나요. 이거 경찰서 갑니다 이러면. 이거 뭐 벌금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폭력적이고요. 되게 감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이러면 뭐 그럴 수 있죠. 한 번 정도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이별해서 힘들고 그러면. 근데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새끼는 지금 시작으로 최소한 5번 이상 이 지랄을 떱니다. 그리고 이때 시대의 상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막 그 컵 던지고 막 수저 던지고 주먹질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술 마셔요. "아 뭐 술 취했네 저 아저씨." 이러고. 그러니까 한 10년 전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이랑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요. 지금이었으면 미친 이죠 이거. 이거 바로 핸드폰으로 찍히고 인터넷에 바로 올라가죠. 뭐 물론 이때의 로망이 또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인제 이민기 특인데 이 새끼는 뭐 실수하고 나서 사과를 안 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박 계장한테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거잖아. 하연수한테도 그렇고 소견이한테도 그렇고 하연수 친구한테도 그렇고. 사과를 안 해 이 새끼는.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해 보니까 여기 김 과장님 태기 아빠가 나오셔. 나 태기 아빠 보고 깜짝 놀란 거. 이분 팔이 엄청 기시더라. 왁구도 살발하고 코어통도 크고 이 사람 싸움 존나 잘할 것 같아. 아무튼 좀 반가운 얼굴. 김 과장은 태기 아빠고요. 손 차장은 라미란 씨예요. 여기 지금은 되게 유명해진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여기 민 차장도 성함을 까먹었는데 연기 잘하시는 분, 그분 나오시고. 아무튼 출근을 했는데 김 과장님이 세면대에서 발을 씻고 계세요. "또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과장님?" 뭐 그러지. 아이 뭐 사우나라도 가시지. 사우나를 하루 이틀 가야지 뭐 그 돈이 얼만데. 김 과장님은 바람을 펴서 현재 아내분한테 쫓겨나신 상태고 그래서 은행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이 은행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파이팅 있는 은행일 겁니다. 태기 아빠 피지컬 댐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이게 막 키가 엄청 크시고 그런 건 아닌데 어깨도 넓고 코어통도 크고 팔도 길고 막 얼굴도 막 대구박이랑 막 이런 게 장난 아니더라고. 약간 몽골 장수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김민희 씨는 여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손 차장님 라미란 씨가 "나 이번에 결혼하잖아. 부케 희진이 네가 받을래?" 옆에 있는 다른 직원이 민희 선배 헤어졌대요. 정말? 야 잘 됐다. 그 남자는 뭐 필요할 때 알아서 그냥 골라 잡으면 되는 거지. 그래도 부케는 받아. 김민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이에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남자에 뭐 한두 명인가요? 하는데 옆에 있는 또 후배가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민기 대리님도 헤어졌다고 하던데 이 둘이 사귀는 거 모릅니다 사람들. 그냥 우연히 이 둘이 같은 시기에 이별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회사에서는. 여자 직원들이잖아. 진짜? 진짜? 하는데 여자 후배 하나가 근데 제가 박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박 계장님이 이민기 대리님이랑 친하잖아요. 박 계장님이 그러는데 이민기 대리님 전 여친 개비 사이코인이었대요. 막 스토킹하고 막 미친처럼 막 발광을 해서 헤어져 가지고 지금 이민기 대리님 기분이 좋으신 상태래요 오히려. 이런 뒷얘기가 족하게 도는 거야. 이게 박 계장이 진짜 착해서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민기한테 진짜 잘해줘요. 그래서 김민희는 박 계장을 찾아가서 김민희가 박 계장보다 더 선배입니다. 내가 또라이야? 저 그게 아니고요. 내가 왜 년인데 내가 어떤 미친 짓을 했는데 한번 말해봐. 내가 궁금해서 그래. 아니 내가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고치려고. 내가 개년인 게 어떤 이유에서 그러는 거야? 하면서 김 계장은 박 계장은 또 갈궈져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야. 그때 사람들이 다 있는데 손 차장이 와서 김민희한테 "내가 남소해 줄게. 괜찮은 사람 한 명 있다. 민 차장이라고 괜찮은 애 있다." 하는데 이민기가 까뜨를 합니다. 잠깐만요. 민희 씨가 눈이 하도 높아 가지고 남자 소개 조금 힘드실 거예요. 엄청 웬만한 남자는 남자로 보지도 않더라고요. 눈이 너무 높으셔 가지고. 저 눈 안 높은데? 저 쓰레기 같은 들만 만났어요. 저 이번에 헤어진 전 남친도 완전 걔 이었는데 제 친구들이 다 걔 왜 만나 주냐고. "아니 걔랑 키스가 돼?" 막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사실 저도 뭐 불 끌 때만 하긴 했어요. 불 끄면 가능하니까. 이러면서 서로 회사에서 기싸움을 합니다. 기싸움을 너무 개 짜치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특히 많이 힘든 게 누구야? 박 계장. 이민기하고 김민희가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이 둘이 사귀는 걸 아는 게 박 계장밖에 없잖아. 뭐 업무를 해야 하니까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한테 말을 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전부 박 계장한테만 시켜. 무슨 부부싸움 났는데 아들처럼 박 계장 김민희 직원한테 가서 뭐 좀 빨리 해달라 그래. 박 계장 이민기 직원한테 가서 그거 아직 안 된다고 내일 된다고 좀 전달해줘. 이러면서 연락을 떨어. 이 둘 다 솔직히 개 인 게 그 둘이 사귀다 헤어지든 말든 그건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뭐 이혼을 하든 재혼을 하든 알아서 하실 일인데 회사에다가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요, 이 사람들이. 그게 상당히 많이 좀 꼴받는 포인트입니다. 대학교 CC 때 헤어지고 막 약간 그런 느낌? 막 20살, 21살 막 이때 사귀는 그런 연애를 보는 느낌인데 문제가 둘 다 어엿한 은행원들이라는 거죠. 은행 직원들. 이거 되기도 힘들잖아, 이거. 좋은 직장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 3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고. 이게 너무 짜쳐요.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이제 회식이 있었는데 김민희 씨가 아까 손 차장한테 저거 남소를 좀 받았잖아요. 그게 민 차장이거든요. 다른 지점 차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기가 거기에 긁혀가지고 민희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 회식 자리에서 불러내더니 우리 그냥 쿨해지자. 난 쿨한데? 아니 너 안 쿨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쿨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너 남자 소개받은 거 저분 뭐 괜찮은 사람 같더라. 만나봐. 네가 뭔데 허락을 해. 아니 그냥 잘 만나보라고. 왜 이렇게 예민해? 맞다 너 요즘 그거 하지? 뭐 그건 그렇고 빌려갔던 노트북 그거 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노트북? 알았어. 돌려줄게. 그리고 김민희하고 민 차장하고 둘이 앉아서 맥주를 한 잔 홀짝홀짝 하고 있었어. 소개를 받았으니까 조금 이렇게 좌석을 빼줬어요. 거기에 의자를 갖고 와서 탁 앉더니 우리 민희 씨 정말 괜찮은 분입니다. 김민희 대리님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민 차장님 놓치시면 안 됩니다. 후회하십니다. 참 좋은 여자예요. 네, 뭐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맞죠? 김민희 씨, 내가 말 실수할 뻔했는데. 뭔데요? 뭘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저도 눈치라는 게 있는 사람입니다. 얘기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비밀로 가져가겠습니다. 응? 뭔데요? 말 좀 해보세요. 뭔데? 그 얘기만 나오면 이러시더라, 진짜. 살면서 그러실 수도 있는 거지, 뭐. 됐어요. 저 말 안 할게요. 술이나 한잔 하세요. 하면서 맥주를 한 잔 따라주는 척 하면서 피처를 부어버려요. 김민희 씨한테. 이민기 진짜 개짜치게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김민희가 안 그래도 화났는데 맥주를 치마에 부어버렸잖아. 맥주 컵을 들어서 얼굴에다 찌끄러버립니다. 불량년의 베이비처럼. 그리고 이민기가 터져요. 아니 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을 3개, 4개, 5개를 해. 상대가 잘못 하나 하잖아. 폭발을 해. 그래서 폭발하면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반말을 하기 시작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헤어졌던 거 이런 거 지금 다 비밀이잖아. 지금 회식이에요. 사람이 지금 한 20명이 회식하고 있어. 얼굴에다 부었어?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미치셨어요? 저 안 미쳤는데요? 이 대리님 취하신 것 같은데요? 너 지금 미쳤네. 남소 받고 아주 미쳤네. 좋아서 죽겠냐? 하면서 누가 봐도 헤어진 연인의 모먼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김민희가 집에 가버리려고 하는데 이민기가 뛰어가서 거기서 이씨 뭐 욕까지 하면서 너 미쳤냐? 막 이러면서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다.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잖아. 헤어지자는 말을 나오게 네가 하잖아. 진짜 내가 너 같은 거를 좋아했다는 게 사랑했다는 게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확 죽여버리려니까. 뭐 이런 대사를 진짜 해요. 미친 줄 알았어 나. 그러니까 나도 이때 봤을 때는 문제를 자각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요즘 세상에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막론하고 헤어진 연인끼리 남자가 여자한테 너 내 눈에 띄면 죽여다라고 하든지 여자가 남자한테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인다라고 하든지 둘 다 미친잖아요. 미친이잖아. 근데 이때 2013년에는 이게 조금 허용이 되는 좀 과하게 싸우네 그 정도. 그리고 이민기가 되게 문제가 뭐냐면 물리력을 너무 많이 써요. 김민희가 집에 가면은 항상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막 끌어당기고 핸드폰 같은 것도 막 힘으로 뺏고 막 우산 뺏고 막 다 힘으로 해. 사람도 다치게 하고. 그래서 이민기가 확시하니까 김민희가 화나서 따귀를 한 대 탁 때리고 이민기가 쫓아가서 너 네가 먼저 때렸다 이러면서 쫓아가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말리죠. 이민기가 김민희를 혹시 때릴까봐. 그래서 말려서 진정이 되고 김민희는 이제 뭐 집에 가버리고. 근데 이민기가 혼자 남아서 술을 계속 먹으면서 동료들한테 내가 맞았는데 왜 나를 말리냐고. 그녀를 말려야지 왜 나를 말리냐고. 지금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이게 무슨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하지 이게 직장인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진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회식 자리가 이제 난리가 나죠. 저 둘이 사귀었던 거야? 최근에 헤어졌다는 게 저 둘인 거야? 배신감 개쩐다 이러면서. 그리고 특히나 후배 사원들이 많이 힘겨워해요. 왜? 나 어떡해요.
김민희 선배님한테 이민기 선배님 뒷담화 엄청 했는데 아니 다 맞장구 쳐주시더니 사귀는 사이였어?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나 김민희 선배님 뒷담화 오지게 했는데 그럼 둘이서 우리가 뒷담화 하는 거 다 전해주고 이랬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기 끼어있는 직원들이 겠다는데 역으로 개꿀잼이긴 합니다. 직원들이 도파민 파티가 열려가지고 여기 이 지점 직원들 출근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영화의 이 도파민 파티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민기 씨한테 다음날 착불 퀵으로 소포가 오고요. 오한마로 때려 부신 노트북이 도착을 합니다. 김민희가 노트북 돌려줬습니다. 다 때려 부셨지만 이민기도 화가 나서 착불 퀵으로 신김치를 도배한 김민희의 어떤 물건들을 택배로 보내주고요. 김민희는 이게 너무 화가 나서 그 택배 상자를 쓰레기통에 넣지도 않고 아파트 그 쓰레기 버리는 그곳에다 집어 던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자기들의 감정이 너무 우선이라 다른 사람들의 어떤 힘듦 같은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민기는 뭐 술판을 엎어버리고 술집에서 개 진상을 부리고 김민희는 쓰레기를 막 길에다가 집어 던지고 오고 막 이질 병을 떨어요. 옛날에 그 전설의 레전드 짤이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막 빵빵빵빵 하고 있어. 비가 억수로 오는데 밤이야. 차들이 왜 안 가? 빵빵 바람불 빵빵 하고 있는데 저 앞에 횡단보도에서 우산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어떤 여자는 내려다보고 있고 어떤 남자는 길바닥 횡단보도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빌고 있고 이제 하고 있는 그 전설의 레전드 짤이 있어요. 옛날에 00년대 막 이럴 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너희들 연애 뭐 아름답든 뭐 가슴 아프든 뭐 했다 이거야. 근데 그건 너희 사정이고 할 거면 인도에서 하라고 왜 횡단보도에서 지냐고 씨. 그리고 이민기가 핸드폰 요금이 이상해서 대리점을 들러보는데 커플 요금제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휴대전화 결제가 열려 있었나 봐요. 김민희 씨는 그냥 가볍게 한 70만 원치 정도 인터넷 쇼핑을 좀 하셨고요. 그 복수로 이민기는 김민희가 은행원이잖아요. 그럼 오늘 뭐 이렇게 수납한 거를 액수가 맞아야 하잖아요. 몰래 몇천 원 정도를 빼돌려서 액수가 안 맞게 해서 야근을 하게 만든다든지 둘 다 개진상병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이 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민희 역시 또 개짜치게 이민기의 SNS를 불법적으로 무단으로 로그인합니다. 중국에서 많이 하는 수법이죠. 중국인처럼 SNS에 로그인해서 이 새끼 요즘에 뭐 하나 하고 둘러보는데 그때 마침 DM이 와요. 오빠 뭐해요? 김민희의 가슴이 절컹. 그냥 있어. 답장을 보내버려 김민희가. 오빠 아까는 솔직히 좀 놀래서 그랬던 거야. 오빠가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 하연수입니다. 사진이 떠 있어. 이 정도 예쁜 애가 SNS에 자기 사진 안 띄워놓을 리가 없잖아. 사진 떠 있는데 어리고 예뻐. 화가 나. 화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손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좀 급작스러웠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나도 좋아. 나도 오빠 사랑하는 것 같아. 김민희는 모든 전투력 의지를 잃고 사기가 0으로 떨어졌어요. 삼국지 게임으로 치면 사기 0 되면 전부 퇴각하거든요. 말도 안 들어. 모든 의지를 잃고 현타에 빠졌습니다. 영혼이 나가버렸어. 그리고 이게 은행에도 다 소문이 납니다. 이민기 새로운 여친 생겼다.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이 둘이 회식 자리에서 그 떨었는데. 그리고 박 계장이 약간 스피커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얘한테 물어보면 다 나온단 말이야. 새 여친이 생겼는데 한 10살 어린 여대생. 김민희는 은행에서 계속 괜찮은 척, 거의 광대가 쥐가 날 정도로 계속 웃으면서 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뭐 어차피 우리 뭐 예전에 헤어졌는데 제가 왜 신경을 써요? 남의 연애사에. 그리고 저도 남자친구 생길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많이 슬퍼 보입니다. 그리고 김민희는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습니다. 박 계장의 핸드폰을 또 몰래 훔쳐보고. 그러니까 김민희 씨가 약간 중국스러운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해킹 전문이에요. 박 계장 핸드폰을 몰래 봐서 하연수가 박 계장 후배였잖아. 이름은 알죠. SNS에서 어제 봤으니까. 하연수 핸드폰 번호를 외웁니다. 그리고 공중전화로 가서 인의 주소를 알고 싶은 거야.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분명히 뽀샵했을걸? SNS 사진에서 예쁘고 안 예쁜 여자가 어딨어. 다 예쁘지. 우리 엄마도 이뻐. 우리 엄마도 DM 받아. 너
뽀샵이잖아. 실제로 내가 봐야겠어. 주소를 알고 싶은 거야. 마음이 너무 앞서니까 공중전화로 가서 하연수 번호를 누른 다음에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SK텔레콤입니다. 저 KT인데요. 저 KT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직을 해서 조금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 주소를 알려주시면 사은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끊을게요. 저기요 잠시만요 고객님.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3 GS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기계를 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집으로 보내드리니까 주소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진짜 맞아요? 네, 진짜 보내드린다니까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보내드립니다. 해서 주소를 따요. 이 여자 집을 찾아가고요. 문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하연수가 나오는 걸 보는데 예뻐, 이 날씬한데 나올 땐 또 나왔는데 핫팬츠를 막 당당하게 입는데 뒷다리에 셀룰라이트도 한 개도 없는데 어깨 라운드 숄더도 없고 직각 어깨인데 얼굴이 작아서 어조비 느낌도 없는데 얼굴이 땡글한 게 성형도 안 한 것 같은데 예쁜 게 개킹 받는 거야. 나이도 21살 먹은 아주 새파란 아주 대학교까지 쫓아가요. 수업 태도를 봐. 또 수업 태도도 좋아. 막 자고 이러면은 저 골빈 학비 날린다 이러면서 놀릴라 그랬는데 막 수업도 열심히 받아. 교수님한테 막 질문도 하고 막 복수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래서 인연이 알바하는 베스킨 라빈스로 따라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접대가 딱 올 거 아니야. 저 잠시만요. 하연수가 딱 접대하기를 딱 기다려. 저기 테스팅 한번 할게요. 그 옆에 거. 그 위에. 그 옆에.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 옆에 걸레봉봉. 얘 뭐라고요? 그거 하나 줘봐요. 네. 좀 그러네. 저쪽 거 하나 줘봐. 그거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그거. 그냥 그렇네. 나 이 장면 보는데 손발이 오그라들고 너무 창피해서 내 얼굴이 빨개졌어. 하연수는 내 표정을 최대한 따라해 볼게. 네 고객님 이걸로 드릴까요? 맛이 없으세요 고객님? 저 이건 어떠실까요? 어떤 거로 드릴까요 고객님? 너무 예쁘고 상큼한 애가 이 고객님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노괴 김민희가 이 생그러운 하연수를 괴롭히기 위해서 저거 줘봐라 이거 줘봐라 막 시키고 이 꼬맹이는 또 막 왔다 갔다 다람쥐처럼 다니고 하는 이 모습을 보는데 막 내가 다 막 부끄럽고 막 손발이 오글거리고 막 창피해서 죽겠더라 진짜. 그리고 오늘 하루 온종일을 따라다녀. 얘는 지금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 얘는 탐정을 해야 돼. 이 정도로 들키지 않고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학교 가고 알바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는 거를 지금 전부 미행하고 있는데 안 들키고 있어요. 얘는 은행을 그만둬야 돼. 지하철을 또 같이 탔어요. 근데 전화 통화가 심상치 않아. 뭐야 어디? 진짜인 줄 알았잖아. 좀만 기다려 다 왔어. 응 나도 하고 이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이민기가 바로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3년 만나서 알아. 이민기 오늘 승부 착장. 저 새끼가 좋아하는 청바지, 저 새끼가 좋아하는 티셔츠 입고 이 새끼 나 마중 나올 때는 맨날 그 역 입구까지밖에 마중 안 나오면서 하연수는 이 지하철 문 앞에까지 마중을 나와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막 꽁냥꽁냥 하는데 화가 너무 나서 미칠 것 같아. 너무 분해서 미칠 것 같아. 총 있었으면 쐈어 방금. 이제 드디어 김민희는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집에 와서 이민기랑 나눴던 문자들을 스크롤 해봅니다. 너와 나눴던 대화. 이번 주에 할까? 시간 되나? 뭐야 뭘 자꾸 한대. 그거 몰라 오늘도 했잖아. 매일매일 하고 싶어. 나도 그렇긴 해. 우리 그냥 결혼할까? 그냥 결혼할까 우리?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막 이런 문자를 나눈 거를 누구나 다 거치는 지옥의 관문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연애를 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녀 혹은 그의 흔적을 지울 때, 과거에 내가 콩깍지에 씌었을 때, 과거에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 내가 아니었을 때 나누던 이 문자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둘이 같이 찍었던 사진 같은 걸 보게 되면 미쳐버리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웃기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면서 모든 문자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에 초연해진 김민희는 다음날 이민기를 은행 옥상으로 불러서 차분하게 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헤어지고 나서 내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빠한테 조금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사과할게. 우리 어차피 같이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사이니까 좋게 지내자. 악수나 한번 할까? 가 아니고요. 김민희는 이렇게 쿨하지 못합니다. 이민기를 불러내서 얘기합니다. 나 돈 줘. 뭐? 돈 달라고. 무슨 돈? 너 저번에 백화점 갔을 때 내 거 선물 사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네 마음에 드는 정장 할인한다면서 내 카드로 긁었잖아. 그리고 너 엊그저께 내가 돌려준 노트북 그거 살 때도 내가 70만 원인가 보태줬었고, 우리 데이트할 때 밥값 계산할 때 한 번씩 내가 긁어주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3년 동안 네가 한 300 정도 빌려간 것 같아. 우리 계산은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거든. 300만 원 이번 주 내로는 좀 줬으면 좋겠어. 이민기도 억울하죠. 야,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사준 밥이며 커피며 그게 돈이 얼만데, 그리고 너 내 거 노트북 부셨지, 그리고 너 핸드폰으로 쇼핑 70만 원치 했지. 돈은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 오빠 진짜 이러지 말자. 우리 어차피 헤어졌는데 우리 쿨하게 그냥 동계산은 확실하게 하자. 그냥 서로 마음 주고 받은 거는 서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진짜 돈 빌려간 건 갚아야지. 300 내놔. 나 오빠 경찰에 오빠 이름 소장에다 쓰고 싶지 않으니까. 이민기가 미쳤냐? 300을 내가 왜 줘? 너 여태까지 나한테 얻어먹은 게 얼만데. 내가 오빠한테 뭐 얼마를 얻어먹었는데. 나 솔직히 말할까? 오빠랑 데이트 할 때마다 눈치가 보여가지고 미치는 줄 알았어. 오빠는 조금만 비싼 거 시키면은 표정에서 다 티가 나. 데이트하는 내내 아주 그냥 얼굴이 냉골이 흐른다고. 그래서 나 오빠 만날 때마다 맨날 싸고 가성비 좋은 것만 시켜 먹느라 나 친구들 만날 때 완전 메뉴판 나한테만 주는 거 알아? 가성비 좋고 맛있는 거 내가 제일 잘한다고. 모르는 데가 없다고. 나 그리고 오빠 만날 때마다 맨날 집에서 밥 먹고 나가잖아. 오빠가 맨날 밥을 조금만 시키니까 맨날 하나 시켜서 둘이 나눠 먹자고 하고 이니까 내가 얻어먹긴 뭘 얻어먹었는데 300 내놓으라고 이 한남새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안 줘? 안 줘? 오케이. 그러면 이름 뭐였더라? 연수? 꼬부기? 하연수? 하연수한테 받으면 되는 거지? 나 전화할게. 연수한테. 뭐야?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았어?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마. 하연수한테 돈 받으면 되는 거지. 네 남친이 나한테 300 빚졌다고. 야, 핸드폰 내놔. 핸드폰 내놔. 하다가 핸드폰을 옥상에서 떨어뜨립니다. 이민기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약간 폭력성이 좀 있거든요. 지금 첫 번째 폭력, 술자리에서 하연수 소개받을 때 1폭력, 2폭력, 그 회식 자리에서 김민희한테 이렇게 막 팔 이렇게 잡아채면서 했던 이 폭력. 지금 이번에 김민희가 하연수한테 전화하려고 하는 건 분명히 나쁜 행동이긴 한데, 이번에도 또 손목 잡아채고 핸드폰 뺏으려다가 핸드폰을 옥상에서 떨어뜨려요. 이 새끼는 남의 핸드폰 부시는 거 전문인데 앞으로도 더 부실 건데 지 핸드폰만 안 부셔, 이 새끼는. 어쨌든 둘이서 이렇게 파이팅 있게 싸우고 나서 은행으로 내려왔는데 은행은 더 가관입니다. 박 계장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야, 우리 은행이 파이팅이 있어, 파이팅이. 야, 무슨 일인데? 손 차장님, 아니 김 과장님하고 바람을 폈었나 봐. 이 둘이 사내? 지금 김 과장 와이프 떠가지고 손 차장 머리끄댕이 잡고 있잖아. 아 진짜? 손 차장이 라미란 씨입니다. 김 과장이 태기 아빠고, 손 차장은 현재 처녀고 내일 모레 결혼이죠. 김 과장은 유부남이에요. 이 둘이 바람이 난 거야. 김 과장 와이프가 은행에 떠서 지금 라미란 머리끄댕이를 잡고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네. 존 웃긴 게, 이게 또 이제 이런 싸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헬스장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일어나는데, 이게 사람이, 라미란 씨도 체급이 있잖아. 싸움 못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지은 죄가 있으면은 못 싸운다 이게. 김 과장 와이프가 체격이 더 작은데 라미란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매달리는데 반격을 못해. 그리고 김 과장 와이프가 라미란 머리카락을 한 8,000모 정도 뽑은 다음에 화병이 나서 혼자 경기를 일으키면서 쓰러져 버려. 하면서 쓰러져 버리니까 또 태기 아빠는 자기 와이프라고 여보 이러더니 여보를 안고 병원으로 또 뛰어갑니다. 라미라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와 대박. 와 대박. 이 모습을 본 이민기가 300만 원을 인출해서 김민희한테 좀, 은행에서 머리끄댕이 잡히기 싫어서인지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좋게 좋게 해결하자라는 마음이 생겨서 300을 그냥 줍니다. 김민희는 그 돈을 받아들고, 은행원이시잖아. 여기 300인지는 뭐 세봐야 알지. 기계처럼 세는데 그 세는 모습이 좀 그래요. 자, 김민희의 흑역사가 이제 조금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민기 거는 이제 한 2배가 나올 건데, 자, 이민기는 현재 하연수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뭐 사귀어봤자 한 일주일 됐죠. 이민기가 좀 비싸 보이는 횟집에서 하연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 오늘 이거 네가 사라?
오빠 오늘은 네가 한번 사라고. 이걸 내가 사? 오늘은 네가 사. 알겠어. 잘 먹을게 연수야. 회를 막 가로로 한 3개씩 집어서 처먹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민기가 너무 짜치는 게 뭐냐면, 저도 데이트 비용을 남자한테 다 계산시키는 여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는 마음속에다가 쌓아놨다가 터트려. 나도 이런 스타일이잖아. 이게 진짜 찌질한 건데, 계산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진짜 쿨한 사람이면은, 내가 한번 뭐 샀어, 커피 마시러 왔는데 여자친구가 뭐 자꾸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대가리를 이렇게 돌려서 직원분한테 대가리를 딱 돌려가지고 요건 네가 사? 말을 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 일주일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지가 계속 계산을 한 거야. 계산할 때마다 이번에도 안 사? 이번에도 안 사? 이번에도 안 사? 진짜 못 참겠다 이러고 고급 일식집에 데려간 다음에, 오늘은 네가 사? 오늘은 네가 사라고. 이제 하는 거야. 아니 좀 빨리 얘기를 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하냐고. 근데 얘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이래요. 누가 참으라고 한 적이 없어. 누가 네가 감내 감수하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 혼자 끙끙 앓아. 그러다가 폭탄을 만들어 놓고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빵 터트려. 그럼 상대가 당황하잖아. 아, 왜 폭탄 터트려요? 그러면 야, 나는 뭐 안 참은 줄 알아? 너 왜 너만 피해자인 척해? 나도 참을 만큼 참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참을 만큼 참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하셔. 근데 또 개짜치는 게 뭐냐면, 이 여기 회 빨리 먹다가 체해요. 그래서 하연수한테 연수야, 오빠, 나 오늘 너 못 데려다 주겠다. 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알겠어, 오빠. 집에 가서 연락할게. 급체해가지고 쓰러져요. 진짜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근데 김민희도 오늘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하는데요. 그냥 너무 흔한, 진짜 너무너무 흔한. 이제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이랬던 경우가 몇 번 있고, 여자가 가장 방어력이 취약한 상태이죠. 항상 뭐 비슷하진 않겠지만, 김민희 씨 같은 상태가 될 때가 많죠. 여자분들이 이별하고, 김민희 씨가 최초에 이별하고 그 조울증 상태였을 때 있죠. 사람들 있을 때 되게 행복한 척하고 혼자 있을 때 계속 쳐울고 이랬던 상태. 그때는 보통 PT나 필라테스 결제를 많이 합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뭐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인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자친구랑 보냈던 그런 시덥지 않은 시간들이 내 인생 낭비였다. 나는 나를 가꾸겠다. 공부도 하고 몸매도 만들고 건강하게 살고 막 이런 걸 하겠다. 뭐 그런 상태가 됩니다. 진취적인 상태. 이때 PT 문의를 하면 결제를 되게 잘해요. 저도 뭐 이런 걸로 뭐 PT를 꽤 따기도 했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은 공허 시기가 돼. 공허. 현재 지금 공허한 시기거든요. 이때 여자분들이 원나잇을 많이 해요. 그리고 민 차장은 여우야. 이 새끼 여우새야. 나이도 많고. 이 새끼가 저번에 이민기 김민희가 회식 자리에서 어떤 개 병 떨었는지를 봤잖아. 한 일주일 지났잖아. 이때쯤 되면은 공허 시기겠다. 김민희한테 연락을 합니다. 저 뭐 편하게 술 한잔 해요. 술을 한잔 하는데 김민희 뻔하죠. 전 남친 욕을 오지게 합니다. 민 차장은 그 전 남친 욕 들으면서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잘 수 있겠다. 여자분들이 이때쯤에 많이 하는 실수죠. 전 남친 욕을 막 하면서 남자는 편을 들어주겠죠. 아니 왜 그랬대? 아니 미니 씨 같은 분 만나면서 와, 나라면 진짜 안 그럴 텐데. 와, 전 남친 진짜 나빴다. 나 전 남친 욕 좀 한번 해요? 해도 돼요? 진짜? 좀 실례인가? 욕 한번 할게요. 진짜. 아니 민 씨 같은 사람 만나면서 어떻게 그래? 진짜 별로다. 이러면서 술을 자꾸 따라줘. 이제 술이 취하죠. 그리고 자게 되죠. 김민희는 민 차장과 자게 됩니다. 민 차장 영포티인가요? 약간 능구렁이 꽈긴 합니다. 이민기는 급체를 해서 집에서 끙끙 앓다가 하연수한테 전화를 해요. 근데 하연수는 친구들하고 논이라 도와주러 오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박 계장이 이민기를 살려줍니다. 뭐 소소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요. 김민희는 후회를 하겠죠. 후회한들 어쩌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 김민희는 이제야 이별을 했습니다. 집을 대청소하고요. 이민기에 대한 흔적도 다 없애고요. 손 차장님의 결혼식이 되었고, 김민희가 이민기한테 300만 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민기가 정신병이 옵니다. 김민희는 이제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연수하고 이민기가 사귀고 있는 것도 확인했고, 나도 민 차장하고 막 실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였어. 근데 이민기가 김민희가 자신한테 집착하지 않고 진짜로 이제 이겨낸 모습을 보니까 이민기가 정신병이 들어서 김민희의 SNS 해킹 시도를 계속해서 합니다. 로그인을 성공하고요. SNS에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뒤지다가 이민기가 채를 잘해. 잘 채해서 약 같은 거를 구비해 둔 거, 김민희가 구비해 둔 거를 보고 센치해집니다.
그렇게 워크샵이 잡힙니다.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워크샵이 잡히고요. 가는 버스에서 이민기가 김민희한테 막 과자 갖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고 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찐따남을 만날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민기는 지금 자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김민희를 갈구고 자기가 기분이 좋으니까 막 음료수랑 과자 같은 걸 지금 가져다 주고 있잖아요. 근데 얘들은 공짜가 없어요. 얘가 이렇게 과자 갖다 주고 음료수 갖다 주고 했던 행위를 내가 너를 위해서 잘했던 행동이라고 항상 이 마음속에 있는 메모지에다 적어놔요, 이런 들은. 그리고 얘네들은 상대는 그냥 뭐 당연한 호의 같은 걸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안 해줘도 되는 걸 네가 굳이 한 건데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받은 거일 뿐인 건데도, 얘네들은 전부 다 내가 너한테 이번에 좋은 일 한번, 좋은 일 한번, 좋은 일 한번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체크를 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무슨 일이 크게 터졌을 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 네가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나? 우리가 무슨 사이인데요? 와, 여태까지 네가 나한테 받았던 건 다 뭔데 그러면? 이 병을 떨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찐따남을 만날 때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선물 같은 거 함부로 받지 마시고요. 어떤 마음을 쓰는 어떤 행동도,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도 좀 가려서 받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내놓으라 그래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 둘이 잘 어울리긴 해. 둘이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워크샵은 이게 은행 뭐 거의 한 도시 직원들이 다 왔나 봐.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거 몇 명이나 되냐? 뭐 한 200명 되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딱 도열을 하고 뭐 어떤 순서로 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은행장님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김민희가 저 앞에 서 있었단 말이야. 키대로 이렇게 좀 서 있어가지고 이민기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남자 직원들이 김민희를 가리키면서 막 쑥덕쑥덕 하는 거야. 여자 직원들이 아니라 남자 직원들이 뭐지 하고 있었어. 저녁에 술을 먹는데 박 계장이 이민기를 부릅니다. 참고로 박 계장은 이민기한테 상당히 깍듯이 대하거든요. 정확하게 선배 대우를 하거든요. 근데 딱 필요할 때는 또 완전 남자다워. 형 잠깐만 나와봐. 아 뭔데? 아 전 잠깐 나와보라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딱 나가봅니다. 신입사원이 있어요. 야, 너 아까 얘기했던 거 얘기해봐. 아 저기 얘기해보라고 이 새끼야. 아 저 그게 좀 얘기하기 좀. 형, 김민희 민 차장이랑 잤대. 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헤어진 지 얼마 뭐 많이 됐는데 나도 여자친구 있잖아. 아씨, 그게 아니라고. 뭔데 그럼? 민 차장 야 네가 얘기해. 저기 계장님 저기 얘기하라고. 저 그 얘기. 민 차장이 김민희 선배 사진을 찍어서 남자 사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나 봐. 그 민 차장이? 아이 그럼 무슨 민 차장이겠냐? 그 누구한테 들었는데? 김 과장님한테 들었어. 그 우리 김 과장이? 아 그럼 무슨 김 과장이겠냐? 김 과장님 누구한테 들었대? 손 차장한테 들었대. 우리 손 차장? 아이 그럼 무슨 손 차장이겠냐? 형 정신 차리라고 지금. 내가 형이랑 민희 누나랑 어떻게 사귄지 아는데 이 얘기 듣고 내가 참아 그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민기가 김 과장을 찾아갑니다. 태기 아빠를. 어떻게 된지 말해주세요. 자꾸 말을 안 할라 해요. 왜냐면 이게 백앤머리 송사예요. 김 과장하고 손 차장하고 자잖아, 둘이. 바람피잖아.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라미란 씨가 약간 이런 거지. 자기야 우리도 그거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잠깐만 나 이거 민 차장이 보내준 건데 뭐 요런 거 이게 뭐야? 약간 요런 식으로 알게 됐나 봐. 그러니까 자기도 민 차장과 김민희의 일에 대해서 알게 된 경위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말을 잘 못하는데, 이민기가 화가 많이 나가지고 막 엄청 몰아붙이듯이 따져서 드러내. 김 과장은 회피합니다. 나 그냥 손 차장한테 들은 거다. 손 차장 현재 신혼여행 중입니다. 신혼여행 중이라 전화를 안 받잖아. 손 차장네 본가에 전화를 해서 은행에 강도가 들었다고 거짓말을 쳐서 신혼여행지 호텔에 연결을 해서 손 차장이랑 전화를 합니다. 손 차장은 자다가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 여기 뭐 하렘이야 뭐야? 저 손 차장님, 저 민 차장하고 김민희하고 뭐 잤어요? 뭐? 둘이 잤냐고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야 지금? 둘이 잤냐고요? 왜? 둘이 잤대. 둘이 사겨요? 잠깐만. 지금 신혼여행 와 있는 사람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잤냐고 손 차장 대답하라고! 손 차장도 화가 납니다. 아니 민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위아래도 없어? 이민기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기를 막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김 과장이 전화기를 딱 빼들더니, 미란아 나 너밖에 없다. 나 너랑 바람핀 거 걸려가지고 나 이혼당했다. 나 너 진짜 사랑한다. 너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손 차장의 새신랑이 바로 옆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손 차장 사진 별거 없는 사진이래. 그러니까 뭐 소문 나고 이게 약간 좀 과장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상상 예상했던 게
민 차장이 김민희의 어떤 뭐 야릇한 사진을 몰래 찍은 거다라고 예상을 했잖아. 무고입니다. 손 차장 왈 김민희가 먼저 꼬리쳐서 잤는데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연애 상담해 준 거고 사진 내가 본 거 맞는데 그렇다 할 사진 아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셀카 같은 거 찍은 것 같아요. 둘이. 뭐 이렇게 셀카 찍을게요 하는데 뭐 김민희가 옆에 이렇게 앵기는 뭐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런 건 것 같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민기가 제가 좀 오해를 했네요 하면 이민기가 아니죠. 이제 이렇게 불같은 성정을 갖고 성격이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강한 사람 특 자기가 실수로 화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더 크게 화를 내죠. 자기가 오해했다는 걸 알 법한 상황인데 오히려 더 성질을 내면서 민 차장을 찾으러 다닙니다. 여기 지금 수백 명이 워크숍을 왔잖아요. 이 방 저 방 폭력적으로 막 쾅쾅 열고 닫고 하면서 민 차장 어디 있어요? 민 차장 어디 있어요? 민 차장을 찾으러 다녀요. 민 차장을 찾습니다. 등을 툭 밀고 잠깐 얘기 좀. 여기 이민기 대리라고 뭐 어디 지점에 밖에 얘기 좀 하자고. 지금 지금 나가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도 말려. 아니 이 새끼 깡패 새끼야 지금. 지금 벌써 한 폭력 전과 한 4범 돼요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나가자고요. 김민희랑 사귀어요? 김민희 씨, 내가 왜 그 사람이랑 사귀어? 근데 이건 민 차장이 잘 대응하는 거죠. 사귄다 한들, 혹은 뭐 썸 타고 있다 한들, 뭐 잘 안 됐다 한들, 이때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구설에 오를 얘기를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럼 민이 갖고 놀았냐 이 새끼야? 이러니까 민 차장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오케이 나가서 얘기하자. 지가 나가서 얘기하자면 이제 또 안 나가. 여기서 얘기하지. 핸드폰 내놔 이 새끼야. 뭐? 너 몰카 찍었잖아 이 개. 야, 핸드폰 내놓으라고. 자네 지금 무슨 얘기를 잘못 듣고 온 모양인데 그런 일 없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이런 패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빼서 강제로. 그리고 나서 비번을 풀려고 해. 풀리겠냐고. 안 풀리잖아. 남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발로 밟은 다음에 갑자기 민 차장을 패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이트 먹여서 쓰러뜨린 다음에 올라타서 파운딩 계속 치고 있어요. 이거 진짜 미친이에요 이거. 지금 발로 밟고 있어요. 이러고 나서 김민희 있는 방으로 가가지고 너 사귄다는 사람이 민 차장이었어? 근데 김민희가 있던 방이 좀 약간 급이 높은 임원들이 좀 많이 있었어. 자네 뭐 하는 건가? 옆에 사람들이 당연히 다 말릴 거 아니야. 건들지 마. 너 지금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이러고 나가버려. 뭐 하는 새끼인지를 모르겠어. 지금 감옥 가야 돼요 지금 임원이 한 5명 있어요 여기. 다 머리 까진 아저씨들밖에 없어. 김민희가 쫓아나와서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감정이 폭발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우리 둘이 헤어졌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고. 그런 김민희한테 이민기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너 바보냐? 멍청하냐? 머리 안 돌아가냐? 지금 사람들이 다 너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이 병. 내가 너 같은 사랑했던 게 내가 병. 이러면서 그냥 가버려. 그렇게 가는 이민기 뒷모습에 김민희가 그래 나 민 차장이랑 잤는데 뭘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걸 참견하냐고. 내일인데 왜 하면서 땅바닥에 앉아서 엉엉 울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2013년에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김민희도 나빠 보였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저는 2013년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제가 한 29살쯤에 봤겠네요. 이민기는 당연히 나쁜 건데 김민희도 나빠 보였어요. 왜냐면 민 차장이랑 잤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봤을 때는 김민희의 나빠 보이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SNS 해킹한 거 당연히 잘못했죠. 그다음에 이민기 새로운 여자친구한테 찝적된 거 당연히 잘못했죠. 근데 좀 되게 좀 부끄럽고 이불킥하는 그런 잘못이라고 한다면 이민기는 사실 지금 전과한 사범이에요 지금. 그리고 헤어졌는데 김민희가 민 차장이랑 자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야 네가. 너는 새 여친이 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둘이서 오랫동안 사귀었어. 현재 헤어지는 중이야. 좀 그런 경우가 있죠. 하루 만에 딱 끝나는 헤어짐도 있지만 막 헤어진 애 만에 싸우고 헤어졌는데 아직 감정은 남아있고 그런 기간도 있잖아요. 사귀다 보면. 그런 기간에서 김민희가 민 차장이랑 잤다면 이민기가 화내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이 X는 먼저 하연수랑 이미 사귀고 있잖아. 새 여친이 생겼잖아. 근데 왜 하냐고. 지는 하연수랑 안 잤냐고. 어쨌든 민 차장은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고요. 신입사원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은행에 취직을 해서 너무 막 긴장을 하고 업무를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오늘 하루 동안 들은 정보를 말씀드릴게요. 이민기 대리님하고 김민희 대리님하고 서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요. 이민기 대리님이 먼저 새로운 여대생을 사귀었는데 그거에 화가 난
김민희 대리님이 다른 지점 민 차장님하고 하루 잤는데 그걸 듣고 이민기 대리님이 화가 나서 김민희님한테 걸레라고 욕하고 민 차장님 존압해서 구급실 실려갔는데 또 이민기님이 그 김민희 대한 일을 김 과장님한테 얘기하다가 손 차장님이 지금 신혼여행 가 계신데 거기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 과장님하고 손 차장님은 둘이 바람피는 사이고 둘 다 유부남 유부녀인데 지금 손 차장님은 또 신혼여행지에서 김 과장님한테 사랑 고백을 받아가지고 손 차장님의 새 신랑분이 그걸 들어가지고 신혼여행지에서 현재 싸우고 있다고 하고 저 은행에 취직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는 곳인지 몰랐어요. 와 씨 진짜 도파민 파티야 여기. 너무 재밌어. 나도 이 은행에 뭐 경비라도 좀 하고 싶어. 너무 재밌어 여기 은행. 그리고 이민기의 성격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지 혼자 지금 워크샵 하는 곳을 을 내놨잖아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사람 패고 막 구급차 오고 난리가 났잖아. 워크샵 장소를 쓰레빠 신고 그냥 화나서 그냥 무작정 걸어갑니다. 걸어서 도로까지 나옵니다. 도로에서 트럭이 지나가고 있어요. 덤프 트럭입니다. 덤프 트럭이 한 시속 7, 80km 정도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손을 흔듭니다. 세워달라고. 트럭이 크락션을 울리면서 지나가니까 야이 개 운전 똑바로 안 해 씨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 이 개 또라이 이 새끼. 여자분들 이거 진짜 제가 이제 틀딱 영포티로서 조언 하나만 좀 해드리자면 이런 남자를 진짜 만나면 안 됩니다. 아니 이 새끼는 지능도 떨어져 심지어. 아니 외곽도로에서 차가 별로 없는 외곽도로에서 시속 7, 80 정도로 달리고 있는 덤프 트럭이 손 흔든다고 그게 세워지냐 이게 제동거리가 거의 한 100m는 될 텐데 그런 트럭이. 그리고 왜 세워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덤프 트럭을 이거 뭐 하이킹이냐 뭐냐 이걸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욕을 하고 자빠졌고 문제란 문제는 다 일으키고 그냥 자리 뜨면 그만이고 이를 이제 시레파 신고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아프잖아. 쉬면서 이제 또 이제 생각이라는 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김민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너 어디야? 나 그냥 걷고 있어. 나도. 우리 만날래? 너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내가 갈게. 얘네들은 그냥 결혼해야 돼요. 서로 방생하지 말고. 둘이서 이제 서로 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길바닥에서 서로 뛰어다니면서 서로를 찾다가 둘이 만나가지고 또 화해를 하고 김민희가 달래서 워크숍 장소를 다시 데리고 오는데 쪽팔려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면서 박 계장한테 전화해서 자기 짐 좀 챙겨달라 그러고 다음날 아침에 또 지하철역까지 또 와서 이제 서로 이별을 하려고 하는데 이민기가 자기 지하철을 타지 않고 김민희 옆에 딱 와가지고 다시 만나자고 또 얘기를 해요. 들인가 이거 진짜. 그리고 집에 가자마자 바로 떡을 칩니다. 얘들은 그냥 결혼해야 돼요 이거 솔직히. 근데 김민희가 잘못이 훨씬 적다고 저는 생각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얘 둘이는 그냥 결혼하는 게 맞아요. 이건 결혼하고 이혼숙녀 이런 데 나오는 게 맞아. 폭력 남편하고 뭐 해킹 아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게 맞아. 자는데도 이민기가 갑자기 올라타서 왜 그래 오빠? 나 떨려. 너랑 처음 하는 것 같아. 나도. 다음 날에 이제 이민기가 출근을 합니다. 지점장님이 계시겠죠. 이 새끼는 또 면목이 없다면서 아침 회의도 참석을 안 하고 숨어 있다가 지점장님한테 들켜. 이민기 씨, 이리 와봐. 연애고 뭐고 다 좋은데 그 폭력은 하지 마. 나 무서워서 출근을 못 하겠어. 호호호호. 하고 그냥 넘어가 줍니다. 실제 대사였습니다. 아까 그 잠자리 대사. 여기 지점장님이 참 관대하시기도 하고 유머통도 쩌시고 뻔하죠. 민 차장이 어쨌든 자랑스럽지 못한 행위를 했죠. 그 사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이도 꽤나 처먹은 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썸을 타다가 잘 못 되니까 막 꽁냥꽁냥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다른 회사원들한테도 어쨌든 잔거를 얘기를 한 것 같긴 하죠. 자랑을 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이제 좀 꿀리는 게 있고 그리고 나이가 좀 젊은 편인데 차장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또 승진 욕심도 있을 거고 하니까 묻기로 한 거겠죠. 괜히 문제 일으키는 것보단. 그 덕에 살아난 이민기인 거죠. 이제 이 둘이 또 꽁냥꽁냥한 연애가 시작됩니다. 은행에서 남들 몰래 손잡고 거의 뭐 반동거 들어가고 매일매일 뭐 하고 서로 끌어안고 독서하고 회식 째고 둘이 데이트하고 막 꽁냥꽁냥 연애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이민기와 하연수가 카페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뭐야? 바람 피웠어? 오빠, 나 그냥 중간 다리용이었던 거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오빠 진짜 나쁜 사람이다. 하연수랑 안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김민희한테 자기랑 헤어지고 나서 민 차장이랑 잤다고 회사를 다 들이엎어놓고 지금 민 차장 두드려 패서 응급실 실려가게 하고
병을 떤 새끼가 알고 봤더니 하연수랑 안 헤어졌어. 아직까지도 방금 헤어진 거야. 미친 새끼.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 사과를 안 해. 사과를 진짜 안 해요.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손 차장이 신혼여행에서 복귀했어요. 이민기 다시 만난다며? 네, 그렇게 됐어요. 아, 차장님 너무 부끄럽다. 그랬구나. 난 이혼했어, 자기야. 네. 민기 씨가 신혼여행지에 있는 나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김 과장이 나한테 또 고백을 했잖아. 그거를 우리 남편이 듣고 있었어가지고 신혼여행지에서 이혼을 했어. 덕분이야. 이민기한테도 찾아가서 아이고 미니 씨랑 다시 사귄다며? 아 축하해. 커피 마시고 있었어? 잠깐만. 담배가 좀 땡기네. 금연이었지? 아씨 이혼년대 뭐 어때? 뭐 나처럼 헤어지지 말고 둘이 예쁘게 잘 만나. 커피도 잘 먹고 커피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립니다. 김민희는 자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한 통 받아요. 여보세요? 김민희 씨예요? 그런데 누구세요? 야, 너 진짜 그렇게 살지 마라. 예? 무슨 하지마 하지마. 아, 뭘 하지마. 야, 남의 남자 뺏고 발 뻗고 잠이 오냐? 이 내가 뚜뚜뚜뚜. 하연수 친구가 김민희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는 내용인 거죠. 김민희는 불안감이 많이 몰려옵니다. 둘이 좋을 땐 좋은데 서로 지금 다시 연애를 하면서 무언가 불편한 공기가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또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합니다. 이민기한테 어느 날 갑자기 짜장면을 먹고 있다가 결혼하자고 얘기합니다. 이민기는 당황하지만 그래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는 우리 둘 다 다시 이별을 겪을 것 같은 그 불안감을 둘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럴 상황도 아닌데도 결혼을 하기로 해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결혼을 약속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괜찮은 거 맞지? 우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맞지? 하는 그런 확인 작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민기는 주말에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이제 회사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좀 사고 안전 교육 같은 거를 직원 행동 지침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그 자리에 하필 민 차장도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사람이 한 20명쯤 돼요. 민 차장은 사실 피해자죠. 민 차장이 누군가한테 가해를 했다면 김민희에 대한 가해죠. 이민기에 대한 가해는 없죠. 오히려 피해만 받았죠. 이거 만약에 고소했으면은 이민기 큰일 나죠. 집행유예 나오겠죠. 많이 때려가지고. 조금 때리지 않았습니다. 일방적 폭행이었고. 근데도 민 차장은 좀 이렇게 인사도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말도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이민기가 다 쌩까고요. 혼자 씩씩대고 있다가 이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의자를 발로 존나게 차고 짐을 챙겨서 나가버립니다. 이 새끼 약간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솔직히 미친 X다 이거.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민 차장을 용서할 수 없는 거는 저 역시 하남자니까 속이 좁은 남자니까 이해합니다. 내가 이제 민이랑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민이랑 한 번 잔 민 차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저도 하남자로서 이해해요. 근데 그건 그거고 지금 20-30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의자를 발로 뻥 차고 나와. 워크숍에서 그제 떨어놓고 이 바뀌지가 않아요. 참고로 이민기 김민희가 어떻게 사귀게 된 줄 아십니까? 박 계장이 신입사원쯤일 때 김민희를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김민희한테 기습 뽀뽀를 하려다 하는데 그때 이미 둘이 사귀고 있었거든. 이민기가 박 계장을 패서 박 계장이 나가 떨어졌대. 그래서 박 계장만 이 둘이 사귀고 있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그냥 뻑하면 주먹이 나가고 발이 나가는 원하는 게 있으면 힘으로 뺏으려고 하고 진짜 좋지 않은 남자입니다. 김민희는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민 차장한테서 저번에 미안했다. 뭐 부케 받았다는 얘기 들었다. 앞으로 뭐 결혼하실 계획이시냐?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란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뭐 이런 그냥 마무리 문자를 받아. 김민희가 그 문자를 보고 있는데 하필 이민기가 근처에 와서 황급히 숨겨요. 왜냐면 이민기가 이걸 이해해 줄 것가 아니죠. 어쨌든 이 둘의 불안한 연애가 계속 이어집니다. 둘이 영화를 보러 가는데 하필이면 영화 내용 그대로 할게요. 네 남자친구는 이러고 있는 거 알아? 남자친구 얘기는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오히려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 이름이 나올 때마다 무언가 더 좋아지잖아. 아 모르겠고 그냥 날 좋은 곳으로 보내줘요. 알았어. 네 남친이랑 나중에 누가 더 잘해? 이런 내용이 나와 하필이면. 이민기는 영화를 보다가 부들부들 떨더니 김민희에게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나가고요. 김민희는 굉장히 매우 많이 불편한 표정으로 영화를 계속 지켜봅니다. 그리고 한참이 돼도 안 돌아와. 이 X는 똥을 한 5번 싸는지 안 돌아와. 그래서 밖에 나가보니까 이민기는 화장실이 아니라 그냥 밖에 복도에서 시간 때우고 있고,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밥을 먹고 김민희가 그 얘기를 꺼냅니다. 사실 엊그저께 민 차장한테 문자 받았다. 우리한테 미안하대 민 차장이. 그래서 넌 뭐라 그랬는데? 그냥 뭐 나도 죄송하다 그냥 그랬지. 뭐? 너 지금 사과를 받아줬다는 거야? 아 그럼 뭐라 그래? 아니 민 차장 사과를 네가 왜 받아주는데? 이러면서 화를 또 내면서 욕을 얘 진짜 또라이인 것 같아. 나 이제 다시 봐도 또라이다. 근데 이 집에 가면서 속마음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사소한 걸로 안 싸우면 좋죠. 최대한 참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다니까. 이야 이거 진짜. 이제 또 며칠 뒤가 됐는데 진상 손님이 왔어요. 고객이 왔어요. 안 되는 걸 해달래. 근데 이민기가 아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고객님. 뭐? 지금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왜 욕을 하고 그래 이 하면서 손님이랑 또 싸워 고객이랑. 지점장도 도저히 이거는 봐줄 수가 없는 거죠. 폭행 사건 일으켜 임원들 있는 데서 소리 지르고 연비로 회식 자리 없고 나가 교육 받으라 그랬더니 교육도 안 받고 책상 집어차고 이번엔 이제 고객이랑 하면서 싸움질을 해 강등을 당합니다. 이건 솔직히 잘려야 돼. 이거는 이제 하면서 김민희한테 와서 또 네 자리에 커피 타놨어 마시면서 해 일 힘내 이런 이 병의 문제가 뭐냐면요, 해야 되는 건 안 하고요 안 해도 되는 걸 하면서 자기가 되게 많이 희생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연애할 때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이민기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김민희와 민 차장에 대한 일을 쿨하게 잊어야 하죠. 왜냐하면 헤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고 자기도 그 당시에 하연수랑 사귀고 있었으니까, 서로 이별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난 쌍방과실이니까 잊어야 하죠. 5대5죠 이거. 어떻게 보면 6대4로 볼 수도 있죠. 김민희는 한 번 잔 거고 얘는 사귀었으니까, 그리고 얘랑 사귀는 동안 김민희랑 다시 합쳤으니까 얘가 잘못이 더 크죠. 잊어야 되는 거 못 잊어. 민 차장이 김민희한테 잘못했지 이민기한테 잘못했어요? 좆했죠 이민기가. 민 차장한테 사과를 오히려 얘가 해야 되죠. 사과 안 하죠. 회사에서 교육 안 받죠. 회사 일 제대로 안 하죠. 회사 사람들 눈치 보게 하죠. 온갖 개 거지 같은 일은 다 저지르고 하나도 수습하지 않고 하나도 해결하지 않으면서 커피를 타다 준다든지 은행 끝나고 나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노력만 하면서 자기가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태. 이거는 뭐 제가 감히 좀 조언을 드리자면 좀 어린 남성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실수, 저도 엄청 했던 실수인데, 해야 되는 노력을 했을 때 상대방한테 어떤 뭐 가오라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래도 이 정도 했다. 안 해도 되는, 혹은 네가 하고 싶은 노력만 해놓고 뭐 했다고 하지 마세요. 이민기가 하는 모든 노력이 김민희가 바라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노력이지. 그리고 그래도 김민희가 민 차장이랑 장건 선 넘었지. 저도 저렇게 생각했던 시기가 있어요. 쟤도 어느 시기가 지나면 김민희가 덜 미워질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민기는 하연수랑 사귀고 있었잖아. 네가 하연수 지금 전성기 검색해보고 와. 이민기가 하연수랑 사귈 때 하루 3번씩은 했을 거야.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퇴보시키는 연애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김민희는 이민기가 또 화낼까봐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거의 하지 않고 이민기랑만 만나고, 이민기 역시 이 살얼음판 같은 연애가 끝나게 될까봐, 그리고 자기가 남자답게 김민희를 품어줘야 된다는 어떠한 책임감 때문에 사회생활 같은 걸 열심히 잘 하지 못하고 김민희에 대한 생각만, 신경만 계속 써요. 그래서 둘 다 주변 평판이 안 좋아지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안 좋아지고 둘 사이도 딱히 어떤 해결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민기는 특히 김민희한테 거짓말하고 박 계장이랑 같이 술을 먹다가 또 걸리게 되고요. 또 충동적으로 이민기는 우리 내일 둘 다 월차 내고 놀이공원 갈래? 우리 저번에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받았던 표 있잖아. 김민희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근데 이민기는 항상 충동적입니다. 얘는 어떤 좋은 마음 같은 걸 사정하듯이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상대한테 그 마음을 전해서 상대도 기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치 쾌락 배출 사정을 하듯이 좋은 마음을 한번 찍 쌓아요. 그리고 끝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김민희한테 전화가 와요. 이민기는 자고 있습니다.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오늘 갈 거야? 당연히 가지. 아 진짜? 알겠어. 자고 있었던 거 아니지? 아니야 나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건데. 밖을 봅니다. 비가 오고 있어요. 참고로 김민희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민기 먹을 도시락 싸고 있었습니다.
김밥 싸고 유부초밥 싸고 과일 깎고 3단 도시락 만들고 도시락 만들면서 이따 놀이공원에서 같이 먹을 거 생각하면서 막 웃으면서 콧노래 부르고 있었는데 비가 와버리는 거야. 얼마나 실망스러워. 근데 비 와도 같이 가줘. 비 와도 우리 그냥 놀이공원 가자. 나 오빠 주려고 도시락 쌌어. 힘들었어. 먹고 맛있다고 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자존심이 안 돼, 김민희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속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저도 아내랑 사이가 되게 많이 좋아지게 된 계기가 몇 년 전에 서로 그걸 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자존심이 상하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속이 좁으니까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아내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여자로서의 자존심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는 현재 그런 걸 좀 내려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짜치는 부분이라도 나 뭐 때문에 힘들다. 뭐 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나도 오빠도 오늘 좀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그냥 합니다. 그럼 상대는 당연히 들어줍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존심 세우지 않고 나 예뻐해줘. 안아줘.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저는 마음껏 해주고.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진짜 거의 싸울 일도 없고요. 서로 뭐 삐질 일도 없고 뭐 기분 상할 일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서로 사랑하잖아. 그러면 서로한테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리 크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인데 명품백 사줘, 차 사줘 이런 거 아니잖아. 안아줘, 예뻐해줘, 사랑한다고 해줘, 뽀뽀해줘 이런 거잖아. 같이 밥 먹고 싶어, 차 마시고 싶어 이런 거잖아. 지금 귀찮겠지만 나 지금 너랑 같이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싶은데 같이 가주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이러니까 진짜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김민희는 현재 그게 안 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김밥 싸고 막 도시락 준비 다 해놓고 이민기한테 가자는 말을 못하고 갈 거야? 비 오는데 알겠어. 자기도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연기를 해. 왜냐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민기 는 처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인제 인났으면서 나 출발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치고 밖에 보니까 비 오고 있고 나 이민기 제일 최악인 거였는데 자 이제 어디 역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전화를 해요. 너 정확하게 어디야?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지하철역 안으로 딱 들어갑니다. 야 밖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밖에 있어야지.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널 어떻게 찾아. 아니 비가 오니까. 아니 그래도 밖에서 만나기로 했으면 밖에 있어야지. 우산도 있으면서. 아니 근데 오빠가 늦었잖아. 됐다 그만하자. 이 씨는 진짜 뭐하는 새끼인지를 모르겠어. 나 진짜 건축학개론에서 이재훈 때보다 더 화나 지금 내가 좀 많이 억누르고 있는데 이 지가 늦었잖아 약속 시간을. 그럼 비가 오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돼도 안 와. 그래서 비 피하려고 지하철역 그 밑에 그 계단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전화 와가지고 아니 어디 있는 거냐고. 내가 못 찾겠다고 막 성질을 내더니 와서 여기 들어와 있으면 어떡해. 오빠가 늦었잖아. 됐다 그만하자. 뭘 그만해 병 사과나 해. 네가 잘못해놓고 맨날 그만하재. 놀이공원 갔습니다. 그 선물 받은 표를 냈어요. 이거 유효기간이 지나셨어요. 여자친구한테 와서 어떡할까? 뭐로 표 끊어야지 그러면. 네가 무슨 애냐. 뭐 고등학생이냐? 번듯한 직장 잘 다니고 있는 놀이공원까지 쳐와가지고 그 선물로 받은 티켓이 안 된다고 여자친구한테 와서 어떻게 할까는 손에 도시락 들려있는 거 안 보이냐 지금? 김민희는 이제 계속 눈치를 봐요. 이민기가 오자마자 성질 냈으니까 눈치 보죠. 표 끊으면서 화내니까 또 눈치 보죠. 계속 눈치를 보고 있어. 그래서 오빠 웃어봐 내가 사진 찍어줄게 하는데 썩소 하니까 이제 김민희도 이제 기분이 점점 상하고 그래 잘해보자. 휴게실에 가서 도시락을 열심히 싼 거를 오픈을 하는데 와 진짜 맛있겠다. 뭐 이런 걸 싸왔어. 너무 고마워. 나 진짜 나 너한테 지금 프로포즈 한다. 뭐 이런 거라도 흉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민기 지금 맛있겠네. 맛 없어? 아니야 맛있어. 김민희 계속 눈치만 보고 있어. 나는 이제 김민희는 그냥 피해자로 보여요 이제. 김민희가 음료수 좀 사러 나간다면서 밖에 나가서 길바닥에서 펑펑 웁니다. 난 내가 애견남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엄청 이해해요. 이 살얼음판 같은 연애를 하다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돈독해지기를 바랐고 그래서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김밥 사고 과일 깎고 유부초밥 사고 를 하고 하필 또 비는 오고 그래도 예쁘게 샤랄랄라하게 옷 입고 이거 대중교통 이용해서 열심히 여기 왔는데 남자친구 기분 개 썩어 있고 어떻게 해서든 좀 이렇게 비위 맞춰주려고 서비스 멘트 계속 해봐도 풀리지를 않고 도시락 먹으면서도 계속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하고 맛있다 말도 안 해주고 한참이 돼도 김민희가 안 오죠. 이민기가 나와서 찾습니다. 민희야 김민희를 발견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울었던 게 보이잖아요. 너 여기서 뭐하냐? 너 지금 뭐하는 거냐고 또 성질을 내. 나 얘가 대학생이면 이해를 해.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고 다 이럴 수 있어. 뭐 첫 번째 연애 뭐 이럴 때는 이럴 수 있어요.
와 근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나이 한 30 처먹고 번듯한 직장인이 한 3년 만난 여자친구한테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여기서 또 성질을 내니까 김민희가 도저히 너랑 못 있겠다고 집에 간다고 하고 갑니다. 너 거기 안 서? 그러니까 는 자기가 격양되어 있을 때 남이 무조건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미치는 정신병 걸렸어요. 진짜로. 나 이거 막 과장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옛날에 초반에 헤어졌을 때도 김민희 집에 가려고 하는 거 강제로 끌어잡고 막 손 끌어당기고 핸드폰 안 주면 핸드폰 뺏으려고 하다가 건물 밑으로 떨어뜨리고 민 차장한테도 핸드폰 내놓으라고 막 강압적으로 하다가 안 주니까 두드러 패고 김 과장님 이 자기 과장님한테도 말하라고 계속 소리 지르고 손 차장 신혼여행지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늘 같은 사람 아니야 이 인데 차장한테 반말하면서 얘기하라고 막 손 차장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약간 정신병자예요 이거 진짜로. 지금도 김민희가 막 울다가 집에 간다고 가고 있는데 우산을 집어 뺏어가지고 멈춰 세우려고 하다가 김민희 손 찢어졌어요. 지금 손에 피가 났어. 이런 특 알죠? 그니까 왜 버텨? 상대 탓으로 무조건 돌려. 아니 지가 우산 뺏으려고 하다가 손에 피가 났어. 지금 김민희 손 찢어졌어요. 꽤 많이 납니다 피가. 이러면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정상인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왜 고집을 부려? 무조건 상대 탓. 그러더니 너 진짜 애가 왜 그러냐? 왜 다 네 맘대로야? 내가 내 맘대로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너 맞춰주고 있는데 내가 뭘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나 너한테 말 한마디라도 실수할까봐 살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해. 오늘 하루 종일 아니 최근에 네 눈치 보느라 내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너랑 밥 먹으면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 맘대로 한다고? 처음부터 나오기 싫다고 말을 하지 왜 나와서 계속 성질 내고 눈치 보이게 하냐고. 나 너무 이해해요. 이 나와서 하루 종일 인상 쓰고 중학교 2학년 때 엄마한테 할 행동을 30살 처먹고 여자친구한테 이제 있어. 네가 인상 쓰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눈치 보고 비위 맞춰줘야 되냐고. 네가 뭔데. 김민희가 얘기합니다. 나 혼자 이렇게 계속 노력하면서 만나는 거 너무 지쳤다고. 헤어지고 싶으면 말을 하라고. 그럼 나 이번에는 깨끗하게 그냥 헤어지겠다고. 그걸 들은 이민기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말해 헤어지자고. 영화 초반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김민희한테 회식 자리에서 성질 내면서 헤어지자고 네가 먼저 얘기했다. 미친 이건 진짜 이건 중2병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듣고 한다는 소리가 네가 말해 헤어지자고 네가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시켜. 너만 노력했냐? 나는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 나야말로 너랑 있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너는 너 고생하고 너 노력한 것밖에 모르지. 내가 노력하는 거 네 눈에는 안 보이지? 와 진짜 이건 진짜 안 될 것 같아 정말로. 이렇게까지 소심할 수가 있나? 이런 사람이 피지컬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은행원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이 떠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한 90% 이상은 김민희가 민 차장이랑 잔 것에 대한 극복을 지가 못하는 것 뿐인 거잖아. 이거는 사실 김민희의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그냥 이민기 혼자서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남이 해결해 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김민희가 바람을 폈어 그러면 이럴 수 있죠. 당연히 바람 핀 게 아니고 헤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고 지는 헤어졌을 때 하윤수랑 사귀었잖아. 김민희는 하루 잔 거고. 그리고 김민희가 그럼 다시 만나고 나서 우리 헤어진 사이에 너 하윤수랑 사귄 거 이러면서 하윤수 얘기를 하냐고. 안 하잖아 얘는. 근데 이 당시에는 진짜 너무 명백하게 이 스킨십에 대해서 여자한테 훨씬 보수적인 게 맞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이민기는 하윤수랑 물고 빨고 사귀고 염을 해도 이민기가 하윤수랑 스킨십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영화에서 제대로 조명조차 안 합니다. 근데 김민희가 민 차장이랑 원나잇 한 것에 대해서는 김민희를 약간 년같이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 시나리오를 쓴 분이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 같지는 않고 그게 이 당시 사회적 시선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나왔다시피 근데 김민희가 민 차장이랑 장건 선 넘었지라고 말한 것처럼 이민기 하연수는 무죄인 것처럼 김민희 민 차장은 유죄인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시선인 거야. 2013년에는 이민기가 너랑 있으면 나 숨도 제대로 못 쉰대. 진짜 개구라죠. 이 개 숨 존나 잘 쉬면서. 저도 이 영화 감독 여자인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그래서 약간 의도적으로 이민기를 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독도 아마 놀랬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연출했는데도 김민희가 욕을 먹어? 이 당시에는 실제로 민 차장이랑 원나잇 한 것에 대해서 김민희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민기도 하남자긴 하지만 이렇게 둘이서 한번 화를 가라앉히고 아주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하나 탑니다. 타면서 둘이 좋았던 기억 나빴던 기억이 이렇게 새록새록 지나가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헤어집니다. 약 한 1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고요. 이민기는 다른 지점으로 이제 가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좀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예전에 찍었던 그 다큐멘터리가 시사회를 한다고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민기와 김민희가
만나게 되고요. 둘이 이제는 드디어 정말 드디어 나쁜 감정을 털어낸 상태가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이 둘이 다시 만날 것을 암시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저는 여기 마지막 대화가 좀 와 닿았는데요. 둘이 안 보게 된 지 1년이 된 사람들이라곤 보이지 않게 매우 친근하게 반말로 대화를 하면서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짜장면 먹을까? 뭐 그래? 저번에 거기 가자. 거기 없어졌어. 왜? 맛있었는데? 몰라. 터가 안 좋았나 봐. 저는 뭐 제가 좀 과하게 해석하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사랑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민기와 김민희는 한 번 헤어지고 나서 민차장 사건 후에 실제로 서로가 서로를 많이 사랑했을 겁니다. 많이 위하고. 하지만 그때는 서로의 상황이, 이 둘의 상황이, 둘의 감정이 사랑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생각해요. 마치 매우 맛있는 짜장면 집이 그래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듯이 터가 안 좋든 뭐 경기가 안 좋든 뭐 주변에 더 맛있는 집이 있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맛만 있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둘도 그때는 서로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었을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서로의 상황이 좋아져서 이제는 서로가 진짜 서로만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둘이 잘 만나고 결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이민기의 표정이 그 예전 같은 어떤 도끼나 반드시 복수한다 같은 그런 똘끼 같은 눈이 좀 사라져 있고 이민기 씨가 연기를 되게 잘한 거겠죠. 1년 후쯤에는 굉장히 좀 온화한 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편안함에 이르는 것 같은 표정으로 변해 있어요. 이 둘이는 그냥 결혼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뭐 한 명의 남자로서 그냥 판단을 하는 건데 김민희 같은 스타일은요. 애지간한 남자는 다 잘 만날 수 있습니다. 잘 만나고 잘 사귀고 잘 결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따지고 보죠. 막 남자친구가 노트북 산다고 하니까 돈 빌려줌. 남자친구가 양복 세일하는데 갖고 싶다고 하니까 자기 카드로 긁어줘. 어디 놀러 가면은 도시락 쌈. 이민기 차 없는데 차 없다고 한 번도 안 징징댐. 항상 대중교통 이용해서 잘 만남. 그리고 번듯한 은행 직원이고 외모도 상타치시고. 모난 데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 김민희 씨가 좀 잘못된 거는 남자친구 SNS를 해킹한다. 몰래 염탐한다.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별일 아닐 수 있어요. 뭐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일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아내가 제 핸드폰을 보든 SNS를 보든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민기는 일단 저지른 폭력 사건만 몇 건인지를 모르겠고 뭐 선배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른이든 나발이든 막 욕하고 소리 지르는 거 기본이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회사에 자꾸 영향을 미쳐요. 김민희가 이민기랑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서 회사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어요. 얘는 그 힘든 와중에도 워크숍 가서 임원들 있는 그 방에 가서 뭐 소위 분위기 맞추면서 술 마시고 잘 하고 있었어. 이 는 사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회사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 보고 싶던 영화였는데 다시 아프게 될까 주저하기만 했었어. 흑자 언니가 말아주니까 너무 재밌다. 고마워. 이사급 임원들 앞에서 깽판 치는 거 보고 진짜 놀랐음. 그니까. 근데 이거 이제 약간 시나리오 쓰신 분이 직장 생활을 많이 안 해보셔서 조금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실제로 그런 어디 있겠어요. 그 임원급이면 사실 눈도 쳐다보기 힘든데 이 영화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민기처럼만 되지 말자인 것 같아. 얘 한 3번은 잘렸어야 돼요. 연애도 많이 해봐야 편해짐. 그래서 저도 아까 뭐 고딩이나 대딩이면 이해한다고 말을 하는 게 사실 남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민기 씨랑 비슷한 실수를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했고 어릴 때. 그러면서 이제 좀 소위 사람다워지죠.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저는 여자 입장은 잘 알지 못하니까.